안녕하십니까. 한사도TV의 한사도입니다. 오늘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상담을 하면 어차피 시간 끌면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20분 내지 30분 정도 법인 세무의 이해에 대해서 종합적인 차트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들어보시고 필요 없다고 하시면 저희가 한 가지 절세되는 것은 알려드리고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고요. 상담을 이어가도 좋겠다 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그 시간 이후에는 말이나 서류가 아닌 프로그램을 갖고 상담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상담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시퀀셜 프로세스 오토매틱 툴, 일명 스팟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대표님들의 귀중한 시간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대표님들이 내가 투입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발생 세금은 얼마나 되느냐, 절세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을 대표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말과 서류가 아닌 변화되는 데이터와 수치 갖고 상담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주식가치, 배당, 퇴직금, 보수, 가지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경기도에 있는 한 업력 20년 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자, 주식가치를 한번 보시면 제가 25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2005년 법인이고요. 20년 7개월 정도 됐죠. 그 당시에 8만 주에 5천원짜리고요. 총 자산이 46억 5천, 잉여금이 한 34억 정도 있습니다. 평균 이렇게 2억이 났는데 갑자기 이익이 나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법인 대출은 20억에 가지입금이 5억이 있었고요. 대표님은 1억 2천 정도의 급여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주식가치인데요. 2024년에 49,730원의 주식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5년에 5억 정도 예상을 하면 주식가치가 57,990원으로 16%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릴 때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는 틀리다고 했던 게, 개인이 100억이면 100억이지만 법인은 100억이 15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현재 이 법인의 자산이 43억인데 주식가치는 46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틀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가치가 만약 내년에 우리가 7억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너 보면 7만 9천원으로 증가되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할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 갖고 세금 비교를 들어가 보면 내가 10%를 증여한다고 했을 때 현재 49,700원일 때는 3억 9천이 돼서 5,900만 원인데, 내년에 하게 되면 7,200만 원으로 세금이 한 1,300도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해서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수 조정을 보시면, 제가 전에 설명드릴 때 법인에서 보수는 절세가 되고 보수와 법인세를 같이 뺀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업체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업체입니다. 당기순이익이 5억을 예상할 때 대표님이 1억 2천, 사모님이 6천만 원, 자제분이 4천만 원 급여를 해서 전체 2억 2천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6억이 난다 그러면 여기다 6억 치면 됩니다. 대표님이 가봤더니 변동이 생기거든요. 사모님이 5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금액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보시면 1억 2천의 대표님 보수에는 건보료하고 과세표준에서 2,8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6천일 때는 870만 원, 4천만 원일 때는 47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세 분의 2억 2천의 급여가 세금이 4,200이고요. 6억에 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은 1억 1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왼쪽에서 법인세, 오른쪽에서 개인소득세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개 합치는 거죠. 8억 2천이 대표님 회사에서 이 회사가 이익이 났는데 총 세금은 1억 5천 2백이 나갔다는 거죠. 자, 근데 급여를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표님을 2억, 사모님을 1억 5천, 아드님을 1억으로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4억 5천이 되니까 2억 3천이 증가한 거잖아.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대표님 2억일 때는 6,300, 한 2.5배가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사모님이 6천에서 1억 5천으로 올리면 4,100만 원, 거의 5배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드님도 4천에서 1억으로 올리면 470만 원이 2천만 원이 돼서 5배 정도가 되죠. 보시면 전체 임원학계 보수가 4억 5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억 3천에 대한 소득을 지출했으니까 법인세가 줄겠죠. 법인 이익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억 2천은 똑같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세금이 얼마냐? 1억 8천 4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2억 3천의 급여를 올렸습니다. 이 회사는. 그때 3,200만 원의 소득세가 증가한 거죠, 결과적으로. 14.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들이 딱 급여 올려야겠다라고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올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더라라고 하면, 아니 소득세 많이 내고 건보료 많이 내는데 못하러 급여를 올리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법인세 빠지는 거 따지면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하시면 한 열에 6명 정도는 법인세 따지시면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보수가 절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세금은 증가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근데 왜 절세가 되느냐? 자, 여기는 보수 인상하는 회사는 4억 5천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2억 2천을 가져갔으니까 2억 3천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언젠가는 배당을 해야 됩니다. 2억 3천을 매년 배당하는 게 세금이 쌉니다. 4억 6천을 2년에 한 번 배당하면 세금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 두 회사가 동일하게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결과적으로 보시면 2억 3천을 배당했을 때 3명이 공이 7,700을 안 나간다고 하면, 배당한다고 하면 5,570만 원의 배당세와 건강장기보험료 1,680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러면 7,26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급여 인상하는 업체는 3,200, 급여 인상하지 않고 배당을 한 업체는 7,200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3,982만 원이 절세가 되는 거죠. 이 업체는 매년 급여를 이 상태로 유지하면 3,900만 원이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은 더 큽니다. 실배당을 적용하면 5,790만 원. 제가 상담했던 이 고객은 급여를 올림으로 인해서 올해 26년에는 5,790만 원이 절세가 된 거죠. 그래도 급여 인상이 되는데 나는 나중에 배당까지 따지면 절세라고 하던데 라고 얘기하면 열이면 열다 그러시면 급여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표님들 꼭 회사의 순이익 규모나 대표님들의 보수, 가족들의 보수를 따지셔서 급여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지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대표님들한테 가지입금 해도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하고 두 번째는 가지입금을 옛날에 가지고 있었는데 한 5, 6년 지났더니 늘어났더라. 나는 쓰지 않았는데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업체도 그런 사례였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입금은 자, 여기서 보시면 이 회사는 대출이 20억, 가지입금이 5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님들 만나면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25억이네? 그럼 25억을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바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억이었으니까. 이 회사를 보면, 첫 번째 세무 처리를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지급이자 송금밀산입. 5천만 원이 대출의 전체 25%거든요. 그러면 대출이자 6천만 원의 25%인 1,500만 원이 부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증가해서 송금 불산입 때는 손실이 있어서 330만 원이 늘어나고요. 두 번째는 인정이자 입금산입.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4.6%거든요. 인정이자가. 그럼 2,300만 원이 법인의 이익으로 잡혀서 법인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입금산입에 대한 손실이 되죠.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한 법인세가 증가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상여처리인데요. 자, 상여처리 보시면 보수가 1억 2천인데 이자 2,300만 원이 추가돼서 1억 4,300이 됩니다. 그래서 세율 구간은 똑같은데 세금은 2,300과 3,200에서 86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5억의 가지입금에 대한 이 회사의 이자는 연에 1,7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대표님? 3.4%입니다.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걸 생각하셔야죠. 만약에 제가 설명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난다 해서 내가 인수하겠다. 개인이 5억을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가 훨씬 높죠. 빌리기도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때 회사에 유동자금이 있으면 회사에서 5억을 빌려서 공장을 사는 거죠. 그랬다 1년 있다 팔면 그만큼 이익이 나는데 그때 지급하는 이자가 얼마냐? 1,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2억 남은 이익에서 1억 양도세 내고 1억에서 1,700 빼면 8,300만 원이 대표님의 개인 이득으로 남는 거죠. 또는 자녀들의 이익으로. 그래서 가지입금을 유동자산이 있으면 이율이 낮기 때문에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였던 거. 나는 한 5년 전에 가지입금 하고 그 이후부터 안 했는데도 늘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업체도 그랬는데요. 대표님이 옛날에 4억이었답니다. 가지입금이. 자, 그러면 5년 후에 어떻게 되나 보시면 5억으로 가지입금이 늘어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보통 대표님들이 만약에 연말에 12월 말쯤에 세무 담당자가 대표님 연말 안에 1,840만 원 회사를 입금시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1월 3, 4일 이때 초에 1,840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1,840만 원이 앞에 4억 금액에서 4억 1,800으로 내년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5년 동안 반복을 하면 가지입금이 5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최소한 손실이 1,800만 원, 크게는 7,300만 원의 손실이 더 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중간에 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종합소득세 때 내거든요. 그럼 종소세 계산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복잡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지입금에 대해서 세금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가지입금 해도 된다. 왜? 이율이 낮아서. 두 번째, 가지입금 한 번 하고 늘어나는 이유는 계속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차등배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25년에 초과 배당 4억을 제가 실시했거든요. 자, 보시면 지분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4억 배당했을 때 1억 3,100에 배당 세금을 내게 되고요. 이 업체는 8,6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배당 효과가 어땠느냐? 4,500만 원. 이거는 사실은 작년에 했을 때는 이랬던 게 아니고요. 2020년까지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객이 저를 2011년에 만나서 2020년까지 저를 쭉 해서 만나서 배당을 했으면 4,500만 원씩 매년. 그래서 10년이면 4억 5천에 대한 배당 소득세 절세가 있었던 거죠. 아깝지만 놓친 거고요. 배당을 2021년도 징여세를 내니까 징여세가 얼마를 내냐면 3,600을 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제금액이 들어가고요. 자녀 두 사람. 그럼 1,840만 원의 징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2,661만 원이 더 초과 배당에서 징여세를 내도 정률 배당보다 세금이 적은 겁니다. 다들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표님.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자녀들이, 자, 만약에 대표님이나 사모님이 하나도 안 가져갔다. 저희가 더 장점이 대표님들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는 큰아들은 작은아들은 48%. 그럼 우리 급여가 1억 2천, 6천, 4천이 아니라 1억 5천, 1.5억, 1억. 자, 보시면 세금이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내용도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바꿨다 하면 여기는 자녀 둘이 결과적으로 4억을 다 가져간 거잖아요. 배당을. 여기는 대표님하고 사모님이 많이 받아갔잖아요. 자녀들은 400만 원입니다. 아니 500만 원.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징여세를 낸 거랑 얘는 이렇게 가지고 자녀들이 500만 원 가져간 거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이 받은 대표님 두 분이나 사모님이 이렇게 두 분이 받은 배당금을 세금 내고 자녀한테 다 징여했을 때를 비교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 배당세 1억 3천, 그 다음에 징여세 1,600, 그 토탈 1억 4,700 세금을 내고요. 초과 배당한 사람은 9,400만 원 배당소득세하고 징여세 2,200을 내서 1억 1,600을 냅니다. 결과적으로 3,185만 원. 아까보다 늘어난 게 되죠. 요렇게 4억을 내년에 똑같이 또 했다 이거죠. 이제 올해니까 26년에, 여긴 25년 했거든요. 올해 또 할 겁니다. 또 배당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초과 배당한 분들이 세금을 추가로 냅니다. 두 번째부터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2,470만 원이 또 정률 배당보다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5,600, 2년 동안은 5,655만 원이 절세가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하면 이제 늘어납니다. 8천, 계속 늘어나는 거죠. 5번만 하면 1억 1,800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짜서 계산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초과 배당하면 자녀들이 징여세를 내니까 정률 배당보다 세금이 많아진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분은 또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증여하셨습니다. 근데 검토를 한번 해보면 퇴직충당금 위약금이 쌓여서요. 어떻게 되느냐. 자, 대표님이 지분을 50%, 중간중간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자녀들한테 20%씩을 배당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세금을 이만큼을 더 내게 되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큰 자녀는 돈이 되지만 둘째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징여를 금액을 늘리면 됩니다. 한 110만 원씩 부족하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이 자녀들은 여기는 20%씩 추가로 징여를 하기로 실시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나중에 또 차등 배당을 할 때 1,600만 원, 1,500만 원, 3,100만 원이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초과 배당은 피해서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절세가 된다. 몇 번을 하더라도 절세가 된다. 처음은 무조건 절세가 된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계산해서 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 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퇴직금이거든요. 왜? 퇴직금은 법인의 주식 가치를 좌지우지합니다. 특히 가업 증여에도 필요하고요. 가업 상속에도 법인의 주식 가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의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퇴직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다는 거죠, 퇴직금을. 어떤 거냐면, 이 회사 이제 25년에 만났으니까 25년에 퇴직한다고 가정에서 따져보면 6천만 원 옛날에 1억, 1억 1천, 1억 2천의 보수를 받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10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는 5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1안으로 하면 5억 8천, 2안으로 하면 6억 7천9백, 3안은 6억 2천2백, 4안은 7억 4천1백, 5안은 2억. 이 옆에 금액은 같습니다. 근데 세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10가지죠. 자, 근데 한번 보시면, 자, 1안으로 하면 이렇게 퇴직소득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2안으로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세금을 내게 돼서요.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시면, 현재 대표님들은 다 지금 1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20년 근무한 대표님의 퇴직금이 5억 8천에 수령하는 건 4억 9천 7백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해야 되는 대표님은 거의가 다 20억에서 13억 9천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똑같은 5억 8천일 때 여기는 4억 9천 3백, 여기는 4억 9천 7백, 400만 원 차이가 얘가 더 많이 가져가죠. 여긴 또 어떻게 되느냐? 8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법인의 정관이 이렇게 1안부터 5안 중에 5안으로 돼서 이 1안을 적용한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퇴직금이 법인의 주식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아까 6억 정도 이익이 나는데 퇴직금 중간정자 대표님 5.8억을 하시면 주식가치가 3만 8천으로 떨어집니다. 세금이 한 9억 정도 되죠. 만약에 100% 증여한다고 하면. 근데 앞에 보셨던 20억의 퇴직금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4억으로 5억 6천, 3억 정도가 3억 넘게 줍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갑작스런,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 준비, 갑작스런 대표님의 부재로 상속이 발생하면, 자, 5억 8천이라고 하면요. 이 업체는 가지입금이 있거든요. 아까 보셨잖아요. 5억이. 근데 퇴직금으로 인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4억 9천 8백, 700. 그럼 가지입금도 다 못 갚습니다. 상속세가 얼마나 오느냐? 최소한 12억이 나오는데 낼 돈이 없는 거죠. 20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도 8억 6천으로 줄죠. 아까 조금 전에 얼마였냐면 12억, 13억인데 8억 6천이니까 4억 4천 정도가 주는 거죠. 그럼 20억 받아서 20억 받았을 때 받아가는 금액이 14억 정도 되니까 가지입금 5억 내도 9억이 남는 거죠. 그러면 8억 6천 세금 내고도 4천만 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인에서 퇴직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수치로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전체가 지금 한 게 이렇게 요약된 내용들을 갖고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입금이 결과적으로 이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배당을 하면 실절감액이 2천만 원에 자녀까지 하면 2억 3,600이다.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 10억의 개인 자산이 있어서 총 상속 재산이 이렇게 되고 세금이 일어나서 가지입금이 있으니까 총 필요 자금이 얼마.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령 퇴직금이 이렇게 되면 현재 대표님들은 이분은 17억이 부족했던 거고요. 고쳐도 2억이 부족했던 건데 바꾸면 2억이 남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적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시퀀셜 프로세스 오토매틱 툴을 가지고 대표님들을 상담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표님들이 1시간 반 내지 1시간만 시간 내주시면 할지 말지를 바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